BTS를 포함한 한류 문화, GDP 순위,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20년 넘게 침체에 빠진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선 소니 워크맨 등 일본 가전들이 인기가 많았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은 나날이 발전해 심지어는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정도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도 한국에게 뒤처지지 않겠다며 자신있게 내놓은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기기를 보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게 인기라고 라는 반응들을 보였다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일본의 빅데이터 조사기관인 BNC 랭킹에 따르면 요즘 일본 학생들에게 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해당 제품은 손에 쏙 들어오는 자그마한 스크린과 더불어 키보드가 함께 달린 제품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우리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사전은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나 인기가 있었지 지금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미니 노트북 같은 외관에 압축된 키패드를 통해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전자사전은 2000년대 중고생들이 PMP, MP3 플레이어와 함께 가장 가지고 싶은 졸업 선물로 꼽혔던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사전 기능 외에 어학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나 게임, 발음 기능, DMB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제품도 있어 이러한 인기에 한때 종이사전 판매량 감소에 한몫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전 어플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일찌감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자사전은 안 쓴 지 오래인데 유독 일본만 2022년인 아직까지도 전자사전의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전자기업이라고 불리는 카시오는 이번에 새로운 전자사전을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52,000엔으로 한국 돈으로는 무려 55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카시오는 해당 전자사전을 홍보할 때 가로 세로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사전은 전자사전이기에 저장 용량은 고작 300MB에 스크린 역시 5인치밖에 되지 않으며 해상도 또한 854/48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HD 고화질 동영상 1편을 봐도 500MB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300MB라니 괜히 한국에서 진작 모습을 감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자사전이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꾸준히 수요가 있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더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자국에서 인기가 많은 전자사전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전자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자사전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불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한국의 교육은 사전을 통해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전자사전의 인기가 없어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선 전자사전이 필요 없어져 사라진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불매도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일본의 기업 카시오에서 내놓은 전자사전 EWK3500과 EWD3700 모델의 일일 사전에서 독도를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케시마, 일본의 오키제도의 북서 방향에 있는 섬. 일본에서는 옛부터 알려졌다. 또 1849년 프랑스선 리앙쿠르호가 발견하여 리앙쿠르 암초라고 명명한 이후 유럽에 알려졌다.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이 독립 후 그 영토권을 주장하여 계속 분쟁 중이다. 면적이 0.2평방킬로미터다. 게다가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설명해 더욱 논란이 되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카시오 불매를 해야 한다며 화를 냈는데요. 그 덕분에 카시오 측은 독도의 서고류를 인정하며 두 모델에 대해 출고를 정지하고 당시 유통 중이었던 제품에 대해서도 모두 전량 회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도 트렌드가 무척이나 빠르게 변하는 한국에선 전자사전의 몰락은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굳이 전자사전이 없어도 사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소위 잘 나가던 전자사전의 제조업체들은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의 흐름이 이러한데 왜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자사전을 보유하는 걸까요? 일본 내에서도 전자사전의 인기에 대해 뭐 어떠냐는 반응과 아직까지도 전자사전을 사용하는 건 일본뿐이라며 뒤처지는 것 같아 창피하다는 반응으로 의견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현상을 잘라파고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라파고스는 갈라파고스와 재팬의 제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에콰도르 영토인 갈라파고스는 남미 대륙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1835년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이 섬을 방문했는데요. 이 섬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고유종들이 서식하는 고유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육지와의 빈번한 교류로 외부종이 유입되자 면역력이 약했던 고유종들이 멸종되었는데요. 이러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상황과 일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갈라파고스와는 주로 일본의 IT 산업을 일컫는데요. 갈라파고스처럼 자신들의 표준만을 고집하면서 세계 시장의 추세를 살피지 않아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IT 업계의 경우 세계 시장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일본인들 입맛에만 맞춰진 제품들을 찍어내다 보니 지금은 해외 사람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국민들도 일본은 세계화 시대에 뒤처진다며 자국 제품을 외면하고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일본인들도 한국의 제품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파고스를 잘 나타내는 예시는 일본의 휴대폰, TV, 미니디스크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갈라파고스에 빠져 현실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일본 스마트폰을 세계 최고인 줄 안다거나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TV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미쓰비시 등 일본의 TV 업체가 더 잘난 줄 알고 있듯이 말이죠. 물론 한때 미쓰비시, 파나소닉 등 일본의 TV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장악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TV의 인기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삼성과 LG가 LCD, OLED 등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TV 산업 혁신을 앞당기는 사이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의 업체들은 여전히 브라운관 기술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 20년 전에 끝낸 일에 일본은 아직도 발목이 잡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인데요.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이 2000년대를 들어서부터 자국 시장 안에만 머물게 되고 혁신이라고 내놓은 것들 또한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지게 진행되면서 점차 고립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실패 요인을 일본의 폐쇄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인들은 스스로의 최대 성공 요인을 일본 민족 고유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의 민족이 우수해서 그런 것이고 외국과의 교류는 필요 없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잘 나가던 때는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개국을 선택한 직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일본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인지 내수 경제를 꿈꾸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게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걸까요? 한국은 일찌감치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만족시키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일본은 자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전자사전이 세계에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대착오적인 기기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전자사전이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해준 소중한 물건이라며 현재 일본의 시대에 가장 알맞은 제품이라고 하는 반응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일본은 저절로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한 번쯤 남의 의견을 들어보고 세계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이 일본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